안녕하세요, 이열입니다. 꽤 오랜만에 온 것 같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읽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모든 사연을 다 읽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뽑아서 왔는데 아쉽게도 소개를 못 해드리는 사연들은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아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영상이랑 음성으로 같이 사연 읽기를 했었는데 ASMR처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ASMR을 보지 않거니와 예,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최대한 소근소근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좀 소근소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많이 새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최대한 또박또박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다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고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커밍아웃 사연, 뭐 연애, 혹은 뭐 고민, 뭐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익명의 양성애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3년 전 가을에 아파트 벤치에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난생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사실 양성애자인 것 같아 했더니 착각 아니야? 나도 가끔 여자 좋아하는 꿈 꿔. 그러더라고요. 음, 양성애자 여성이신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관계 도박 걸고 한 커밍이었는데 아, 도박을 걸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도박을 걸고 했던 커밍아웃이었는데 혐오 발언보다 더 충격적인 반응이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나? 난 진짜 엄청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는 말인데 싶었거든요. 제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는 레즈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뭔가 우리랑은 다르게 생겼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퀴어에 무지했던 친구니까 모르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지금도 너 역겨워, 더러워, 나가 뒤져 이런 말들보다는 퀴어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악의 없는 무례한 말이 더 듣기 짜증나고 화가 나요. 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어떤 혐오에 대한 발언, 혐오 표현들을 했을 때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퀴어가 뭔지, 동성애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게 더 화가 나기도 하죠. 만약 열림 채널을 보는 헤테로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 아니냐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내 커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라는 말도 맞지만 당연히 제가 커밍아웃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서 음,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커밍아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저한테 확실하냐? 아직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커밍은 2달쯤 전에 친동생에게 했어요.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밤에 아파트 단지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나 양성애자야. 했더니 지금 되게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같은. 그러길래 제가 너한테는 동성애가 살인이랑 똑같은 일이야? 라고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자,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충격이라고 느꼈다는 건데 그럴까요 정말?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퀴어에 대한 혐오감은 없는데 비성소수자들이 퀴어를 얼마나 생소하게 느끼는지 그걸 살인에 비유하는 걸 보며 내가 내 정체성을 밝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까지 얼마나 한참 남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직접적인 혐오 발언을 들은 것도 아니었고 둘 다 호모포비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실패한 커밍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닥 유쾌한 기억은 아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혐오 발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혐오 발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동성애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한다는 것 자체나 뭐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아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나 어, 혐오 발언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분들도 언젠가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열림 사랑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이 사연을 읽고 있고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사막여우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레즈비언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열님.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커밍아웃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올해 29, 서울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엄마한테만 말씀드렸지만 아빠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은 모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늦게 제 자신을 받아들인 편에 속해요. 20대 초반까지는 남자를 사귀어 왔지만 항상 감정 없이 사귀어서 얼마 못 가 다 차버리고 하는 그런 관계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23살에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이까지 살아오고 있답니다. 엄마가 알기 전까지는 정말 제 절친 한 명과 함께 고시 공부하던 마음 잘 맞는 언니 한 명에게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맘을 먹고 제가 먼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게 받아들여져서 참 고마웠고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절대 먼저 말 못할 거라 아니 하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커밍아웃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답니다. 전 지금 2살 어린 친구와 예쁘게 만나고 있는데요. 만난 지 이제 곧 500일이 되어 가네요. 제가 이 사연을 읽는 게 보내주신 것보다 한 몇 달이 지났어요. 네, 제가 바로 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만나고 계시다면은 거의 이제 600일, 뭐 700일 정도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서로의 부모님도 직장 후배로 알고 계셔서, 서로의 부모님이 그 관계를 직장 후배로 알고 계신데요. 몇 번 뵙기도 했고, 제가 자주 만나는 친한 동생으로 알고 계시던 상황이었어요. 어김없이 퇴근하고 애인을 만나 저녁을 간단히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마침 아빠가 출장 가셔서 들어오시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때만 기다린 건가 싶기도 하네요. 평소처럼 엄마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땡땡아, 엄마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콩닥거리고 혹시나 엄마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수없이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 사람들이 제가 커밍아웃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뭐 혹시 물어볼 말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나의 비밀은 그거니까 내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런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즈비언으로 살아오는 내내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 그런지 저는 저렇게 누군가 제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면 죄 지은 사람처럼 너무 겁이 나고 겁신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는 표정은 TV를 응시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으로 응? 뭐?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물어보지 마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엄마는 너 땡땡이랑 동성 연애하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계속 TV를 응시하면서 아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어도 조금 티가 났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걱정하던 그 질문을 부모님이 하셨고 거기서 정말 태연하게 아니라고 말하시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내 배아파 낳은 자식인지라 아마도 제 눈빛, 표정, 말투만 듣고도 거짓말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네, 부모님은 제가 가끔 했던 거짓말들이 다 거짓말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죄송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인지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 사실 남자는 여자만 좋아하게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엄마는 괜찮아. 응? 그러시는데 저는 계속 TV만 응시할 수밖에 없었고 예상치 못한 엄마의 말에 눈에서는 계속 난감하게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하는 게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그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실 커밍아웃 하는 걸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의 입에서 먼저 이런 말이 나온다면 정말 눈물이 안 나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저희 외가는 기독교이기도 하고 엄마는 아줌마들 흔히 아는 명품 브랜드, 흔히 엄마는 아줌마들이 흔히 아는 다른 아줌마들이 흔히 아는 명품 브랜드 이름도 잘 모르실 정도로 순수하시고 또 한편으론 고지식한 면도 있으셔서 아마 제가 커밍아웃을 한다면 우시거나 절 훈계하시거나 질책하거나 기절하거나 뭐 그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네, 우리들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했을 때 쉽게 하는 예상들이죠. 뜻밖의 엄마의 말에 저는 성인이 된 뒤로 그렇게 많이 서글프게 운 적이 없을 정도로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울지 말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보고만 있으셨고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너는 엄마가 이해 못할 줄 알았어? 엄마를 너무 뜨문뜨문 봤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그날 자기 전 엄마와 애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순간들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저는 이제 세상 그 어느 누구의 인정도 위로도 필요 없다. 난 엄마 한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이해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엄마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주신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한없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떤 세상에 그 무서운 것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성소수자 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이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죠. 뭐, 네 자식이 동성애자여도 인정할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입장에서 부모님의 위치에서 자식이 성소수자였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 같이 어떤 지지와 응원과 무조건 사랑하고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성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들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부모님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에 요즘은 저보다 애인을 더 챙기고 예뻐해서 질투도 나요. 어머니가 애인을 더 잘 챙기신대요. 너무 행복한 질투라서 불평도 못하겠네요. 이렇게 사연 드릴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엘렘 앞으로도 방송 잘 보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우리 존재 파이팅. 네. 지금도 잘 보고 계시겠죠? 사연 보내주신 분. 이제서야 읽어드려서 죄송하고 사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여리오빠 광팬입니다. 제가 왜 이 사연을 들고 왔는지 아시겠죠? 네, 레즈비언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짧은 사연이에요. 제가 레즈비언인 건 중3 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고민했죠.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남자에게 마음이 안 가는구나. 라고 말이죠. 부모님께 말씀드린 건 아마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있잖아. 나는 여자가 좋아.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한숨만 쉬시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이날 내 인생은 진흙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수업 들으러 가니까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어요. 난 널 믿는다, 따라 라고. 완전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교수님이 절 보시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아, 지금 교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대학생이신 것 같아요. 이날 이후로 애인이 생기면 부모님께 먼저 소개시켜 드리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애인이랑 사귀고 있으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양쪽 부모님들께서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죠.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하셨고 부모님이 잘 받아들여 주셨고 양쪽 부모님이 또 애인과의 관계를 잘 챙겨주시고 음, 너무 좋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사연만 가지고 왔네요. 예.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에 여리 오빠 진짜 광팬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 사심을 담아서 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오늘 4개의 사연인 줄 알았는데 제가 3번이 2개가 있었군요. 오늘은 총 5개의 사연입니다. 네, 다음 사연을 읽어보죠. 타일러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양성애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가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성소수자였어요. 신기하네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어머니. 제가 중학교 때 팬픽 쓰다가 걸려가지고 키키키키키키를 엄청 붙이셨어요. 얼떨결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키키키키키. 제가 쓴 팬픽을 보시고 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너무나 큰 수치심에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습니다. 아니 팬픽 걸렸다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웃음. 여튼 제가 막 울면서 내가 여자가 좋은 걸 어떡해 라고 소리쳤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놀라시다가 거의 곧바로 엄마도 그랬어 하고 답해 주셨어요. 저의 첫 커밍아웃이었는데 뭐 쌍방 커밍아웃이 되었죠. 네, 뭐 어머니가 약간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성애자일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했을 때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은근히 많이 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가 엄마도 전에는 여자가 좋았던 적이 있었어. 평생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남자가 좋아져서 남자랑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럴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양성애적 성향이 아마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내 자식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혐오 발언 중에 하나기는 하죠. 네. 그런데 아니 어쨌든 네 엄마도 그랬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친구들 무리 1. 네, 친구들 무리가 또 몇 개 있나 봐요. 그 첫 번째입니다. 제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조심스럽지 못하게 내 여친이 라고 말해버린 거죠. 이분은 조금 조심성이 많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팬픽도 어머니한테 걸리고 자연스럽게 말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내 여친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걸리고 순간 정적이 잃었고 네 명의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봤죠. 나 진짜 큰일 났구나 하며 당황하던 그때 친구들을 물어봤습니다. 그 언니 예쁘니? 라고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네요. 고마운 기집애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친구들 무리 2. 네, 두 번째 무리. 이 친구들에게는 실수가 아닌 마음 먹고 커밍아웃을 하고자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죠. 서로의 비밀을 말하는 시간이었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떤 진실 게임 같은 거를 하고 계셨나 봐요. 나 사실 양성애자야. 진짜 눈 감고 말했어요. 진짜 정말 숨도 안 쉬고 말했는데 응 그거 비밀 아니야. 응 다음 뒷북.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말하는 사람은 참 고민하고 말을 했는데 비밀 아니라고. 그래도 좋네요. 네 정말 고민하고 커밍아웃을 하면 되게
고민하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가 준비했던 나의 커밍아웃이 너무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게 참, 뭐라 그럴까, 마냥 좋은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렇게 됐습니다. 편견 없는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을 가졌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게 당초에 커밍아웃 같지가 않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참 운이 좋다면 좋고, 기쁘다면 기쁘고, 또 슬프다면 슬픈, 뭐 딱히 슬픈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의 게이 분께서 보내주셨고요. 이 사연이 마지막으로 가장 길어요. 네, 한번 또 읽어보죠. 어우, 억울합니다. 등이 아픕니다. 네, 읽어보죠. 여러분 지금 옆에 그 스크립트가 잘 뜨고 있죠? 네,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겠거나 아니면 보면서 읽으실 분들은 이쪽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림. 열리라는 열림을 위해 사연을 남겨봅니다. 열리라는 열림 좋네요. 이 사연은 갑자기 찔리네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열일을 하지 않아서. 예. 네, 제가 열일을 했다면 이 사연을 더 빨리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사연은 커밍아웃 경험이자 첫사랑 경험이자 짝사랑 경험에 대한 사연이 되겠네요. 지금 저는 25살, 첫 커밍아웃을 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3살에 하신 거네요. 제 첫 커밍아웃은 23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커밍아웃을 총 5번 했는데 그중 3번을 군대 안에서 했었죠. 원래는 커밍아웃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은둔으로 살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과 있어야 하는 군대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24시간 숨기며 산다는 게. 보통은 군대에서의 커밍아웃은 비추천하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보고 말지 할 수가 없는 곳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는 커밍아웃 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밍아웃을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잘 됐을 때보다 잘 되지 않았을 때를 더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도 군대 동기한테는 군 생활할 때는 커밍아웃 하지 않고 전역하고 나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는지 군대에서의 3번의 커밍아웃이 다 성공적이었어요. 네, 3번이나 커밍아웃을 하셨군요. 저는 수백 번 고민하고 까다롭게 고르고 골라 결론 내린 사람들이었지만 누구한테 커밍아웃을 할지 수백 번 고민하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다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준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저희 군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군대에서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물론 밖의 사회에서도 힘들지만, 근데 군대 안에서라도 내가 게이라는 것을,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군 생활에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기적의 첫 번째 상대가 바로 제 첫사랑이에요. 그 사람, 그 형과 저는 근무 시간이 다른 병사들과 달라서 그 형과 저의 근무 시간이 다른 병사들과 달라서 오후 시간에는 저와 그 형 둘이서만 방에 있는 때가 많았어요. 각자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같이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같았거든요. 네, 군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 공간에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TV를 볼 때면 저는 목석같이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는데 그 형은 어깨 동무도 하고 안마도 해주고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도 그런 형이 점점 편해졌죠. 하지만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선임에게 혼나고 와서는 저에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형을 아무 생각 없이 껴안아줬어요. 오! 오, 상상이 되네요.
예, 힘내라고 말하면서 같은 처지라서 공감이 됐으니까요. 그랬더니 형은 저에게 네가 먼저 안아준 건 처음이야. 고맙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팬픽 아닌가요? 약간 팬픽의 느낌이 나는데, 그쵸? 실제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이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설레네요. 네가 먼저 안아준 건 처음이야. 고맙다. 네, 좋습니다. 그때 묘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제 의지로 누굴 안아준 것도, 그래서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준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 조금씩 이 형을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커밍아웃 하기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심장이 평소에 두 배로 뛰는 것 같았고 말을 하기까지 수백 번 망설이긴 했지만 항상 약자 편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힘이 그 선임분이 이미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쉬운 듯 어렵게 내가 게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니 그럴 것 같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동성애 얘기를 꺼냈을 때 혹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말을 했을 때 혹시 그러진 않을까 했다고 음, 뭔가 맥이 풀리는 듯 했어요. 동시에 너무나도 안심이 되는 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어려웠던 건 그 형에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음, 커밍아웃하고 고백도 하셨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여자친구도 있는 형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으셨구나. 고백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와 짐만 주는 짓이지만 그땐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음, 맞아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고백을 할 때 이 사람과 정말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다. 이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고백하기 전까지 형에게 의지하고 자책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밤에 형을 불러내서 울면서 말했어요. 형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바보같이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제가 왜 울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자기가 밉냐고 물어봐. 여기 아니군요. 한참 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자신은 저에게 그런 감정이 없다고 말했어요. 나쁜 놈. 왜 알아줬어, 그동안 날. 날 그동안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왜 날 안아줘서. 네. 그리고 자기가 밉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미안하냐고 물어봤어요. 전 정말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저는 평생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짐을 줬으니까요. 그렇게 덧없는 고백이 끝나고 제대를 한 지금도 저는 그 형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는 얘기를요. 나중에 들은 거지만 그날 저한테 고백을 받은 날 밤에 울었다고 해요. 그 선임분이 우셨대요. 좋아한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냐면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진짜 좋은 분이네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누군가는 상처 입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사랑하는 상대가 될 수도, 또 다른 이가 될 수도 있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추신. 커밍아웃보단 첫사랑 경험의 비중이 너무 커져버렸네요. 어쨌든 군대에서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커밍아웃 할 수 있기를.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흑흑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인상 깊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동성을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하게 되실 분들은 단순히 내가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사랑의 죄인 것처럼, 내 고백이 그 사람한테 못할 고백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성애자들이 그러하듯이 나는 동성을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잖아요.
내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는 것 뿐이잖아요. 대신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다뤄서 나나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어, 불편하지 않도록 불쾌하지 않도록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25분? 30분은 좀 안 되게 읽어본 것 같은데 사연을 또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걸려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없었던 사연들, 뭐 특별히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조만간에 다른 영상으로 꼭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뿅.